다들 빗소리에 귀가 막았나 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 낡은 의자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인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따윈 듣지 못하지만 빗방울이 무릉덩이를 때리는 파장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지요. 고물 피아노나 주워볼까 싶어 뒷골목을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피아노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칠이 다 벗겨진 수납형 벤치였죠. 장작으로나 써야겠다 싶어 들어 올리는데 손끝으로 찌릿한 전기가 흘렀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은 손끝으로 소리를 봅니다. 그건 단순한 떨림이 아니었어요. 마치 튜닝이 엉망이 된 피아노 현이 끊어지기 직전에 내지르는 아주 필사적인 공명이었죠. 무릎을 꿇고 의자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캄캄한 그림자 속에 낡은 바구니가 있었고 그 안에 작은 주먹만한 손이 허공을 향해 파닥거리고 있더군요. 아기였습니다. 누군가 비라도 피하라고 의자 깊숙이 밀어넣은 아이가 목청껏 울부짖으며 그 낡은 나무 의자를 온몸으로 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아 올리자 포대기 속에서 묵직한 금속이 톡 하고 떨어지더군요. 빗물에 젖어 차갑게 빛나는 전문가용 튜닝 해머였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망치가 먼 훗날 이 아이의 진짜 핏줄과 제 운명을 두드리게 될 줄은. 그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캄캄한 의자 밑에서 제 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죠.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던가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골목에는 주인 잃은 살림살이들만 덩그러니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 못 쓰게 된 피아노를 주워다가 부품이라도 빼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귀먹은 조율사. 참 웃기는 일이죠. 소리도 못 듣는 사람이 무슨 피아노를 만지냐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본 게 그 의자였어요. 쓰레기 더미 옆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낡고 허름한 피아노 벤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지고 다리 하나는 삐걱거릴 것 같은 그런 의자였죠. 저거라도 가져가면 장작감이라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허리를 숙여서 의자를 들어 올리려고 두 손을 갖다 댔습니다. 그때였어요. 손바닥에 뭔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처음엔 빗방울이 나무를 때려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건 빗소리 리듬이 아니었어요. 불규칙하게 파르르 파르르 살아있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비에 흠뻑 젖은 바닥에 두 무릎을 박고서 캄캄한 의자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안 들어오는 어둠 속에 낡은 바구니 하나가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손 하나가 허공을 향해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기였어요. 두 손으로 바구니를 끌어냈죠. 얼마나 오래 울었을까요? 목이 쉬어서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몸뚱이는 온 힘을 다해 떨고 또 떨리고 있었어요. 아기가 떨면 바구니가 떨리고 바구니가 의자를 떨리게 하고 그 떨림이 제 손끝까지 전해졌던 겁니다. 귀가 안 들려서 살았구나. 만약 귀가 들렸더라면 빗소리에 묻혀서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소리 없는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른 걸로 살아가거든요. 떨림으로, 진동으로 세상을 느끼지요. 그렇게 이 아이를 건졌습니다. 젖은 담요를 걷어내고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바구니 바닥에 뭔가 딱딱한 게 하나 더 있더군요. 튜닝 해머였습니다. 피아노 조율할 때 쓰는 그 망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었어요. 손잡이에 은으로 세공한 장식이 붙어 있고 닳고 다른 나무에는 누군가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 부모가 음악하는 사람이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날 밤 비에 젖은 아기 하나와 낡은 튜닝 해머 하나를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빗줄기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만났으니까 그렇게 불러주기로 했죠. 하늘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좁디 좁은 수리점 한 칸에서 분유 타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서도 피아노 수리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등에 업고 망치질하고 젖병 물리고 나사 조이고 참 그렇게들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은 곱지 않았어요. 귀먹은 사람한테 피아노를 맡긴다고?
미쳤어? 조율이고 뭐고 그냥 망치로 두드리기만 하는 거 아니야? 손님들은 수리점 앞까지 왔다가도 제 얼굴 보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수어로만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못 믿는 얼굴로 돌아서곤 했지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했어요. 저는 피아노 앞에 앉으면 뺨을 향판에 딱 붙였습니다. 나무가 떨리는 게 뼛속까지 전해지거든요. 한음한음 건반을 누르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진동이 똑같아질 때까지 튜닝 해머를 돌렸지요. 때로는 피아노 다리를 두 팔로 껴안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음이 쿵 하고 울릴 때 온몸으로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한 대 조율하는데 보통 사람 2배, 3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맞췄다는 확신은 들지 않았지요. 이 정도면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손님한테 넘기곤 했습니다. 하늘이가 5살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피아노 한 대를 조율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도와 미음이 딱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 귓구멍에선 아무 소리도 안 나지만 뼈로 느껴지는 진동이 자꾸만 어긋나더군요.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튜닝 해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서 손등 핏줄이 불끈 솟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고사리 손 하나가 제 손등 위에 살며시 얹어지더군요. 하늘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곁에 쪼그려 앉아서 건반 하나를 조심조심 눌러봤어요. 그러고는 제 손등에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X. 틀렸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 꼬맹이가 뭘 안다고 싶었지만 하늘이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한 번 더 돌려봤어요. 해머를 아주 조금 시계 방향으로만 돌렸지요. 하늘이가 다시 건반을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오, 손등에다 동그라미를 그려주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귀를 대신해주고 있구나. 그날부터였어요. 하늘이는 제 옆에 늘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조율을 하면 아이는 건반을 하나하나 눌러보며 손등에다 O와 X를 그려줬어요. 말은 한마디도 못하지만 그 작은 손길이 제게는 온 세상의 소리보다 또렷했습니다. 어떤 날은 피아노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페달을 밟히는 걸 지켜보기도 했어요. 댐퍼가 제대로 떨어지는지 해머 펠트가 현을 고르게 치는지 저보다 더 꼼꼼하게 살폈지요.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귀먹은 아빠의 손과 말 못하는 아들의 귀가 합쳐지니까 비로소 완벽한 조율이 나오더군요. 손님 하나가 조율된 피아노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어요? 기계로 쟀어요? 저는 하늘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지요. 우리 아들이 제 귀니까요. 그 손님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하늘이가 있어서 저는 비로소 진짜 조율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가 7살 되던 해 악기상가 쪽에서 철거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2달 안에 다 나가세요. 건물주가 그렇게 통보하더군요. 월세도 밀렸고 손님도 없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리점 셔터 앞에 앉아서 담배나 한 대 피울까 했어요. 담뱃갑을 꺼내주고 있는데 하늘이가 제 무릎에 턱을 괴고 올려다보더군요. 아빠는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사람들은 몰라줘? 그 눈빛이 어찌나 속상해 보이던지요.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밖엔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하늘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아 끌더군요. 어디로 가자는 건지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죠. 아이가 데려간 곳은 지하철역 앞 광장이었습니다. 거기 한쪽 구석에 누가 버린 건지 낡아빠진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건반 몇 개는 빠져 있고 페인트는 벗겨지고 그야말로 고물이었죠. 하늘이가 그 앞에 털썩 앉더군요. 아빠가 고친 피아노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리가 나. 내가 증명해 줄게. 아이는 그렇게 수어로 말하고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악보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피아노 조율할 때마다 들려주던 음들을
기억나는 대로 연주하기 시작했죠. 도, 레, 미, 파, 솔. 단순한 음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손끝에서 나오는 소리는 묘하게 사람 마음을 건드리더군요. 처음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고 누구 하나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앞은 늘 시끄럽고 정신없는 곳이니까요. 그래도 하늘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곡, 두 곡. 제가 조율하면서 흥얼거리던 멜로디를 아이는 자기 방식대로 풀어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빠, 소리 좋아? 수어로 물어봤어요. 저는 피아노에 손을 대고 진동을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줬죠.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하늘이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한 곡이 끝나면 또 저를 쳐다봤어요. 이건 어때? 또 물어보고 제가 고개 끄덕이면 신이 나서 다음 곡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느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혼자 치는 거야? 엄마 없이 저렇게 앉아있네? 근데 저 아빠는 왜 저렇게 피아노를 만지고만 있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겠죠. 저는 못 들었지만 표정들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들더군요.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하늘이가 연주하고 저를 쳐다보고 다시 웃으며 건반을 두드리는 모습, 그걸 다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상가 옆집 악기점 사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철수씨, 이거 봐요, 이거. 휴대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더군요. 영상이었어요.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귀먹은 아빠를 위해 피아노 치는 7살 아들. 조회수가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어요. 누군가 통역해서 읽어줬는데 저 아빠 조율사래요. 소리는 못 들어도 진동으로 피아노를 고친대요. 애가 아빠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 봐. 진짜 눈물 난다.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치는 피아노 소리 처음 들어봐요. 그렇더군요. 그 뒤로 수리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건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엔 한 달치 예약이 꽉 찰 지경이었어요. 영상 봤어요. 한번 맡겨보고 싶어서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폐업 위기는 그렇게 넘어갔지요. 하늘이 덕분이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지켜냈던 겁니다. 영상이 퍼진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수리점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한 명이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키가 크고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손에 든 가방도 비싸 보이고 이런 허름한 곳에 올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황급히 일어나 인사를 했죠. 그 사람은 한동안 가만히 서서 수리점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공구들, 구석에 쌓인 피아노 부품들, 그리고 한쪽에서 튜닝 해머를 가지고 놀고 있는 하늘이를. 저 아이가 영상에 나온 아이입니까? 입모양을 읽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하늘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쪼고리 앉아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더군요. 피아노 치는 거 보여줄 수 있니? 하늘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제가 괜찮다고 손짓하자 수리 중이던 피아노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아이는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가르쳐준 멜로디를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더군요. 연주 중간에 하늘이가 습관처럼 하는 동작이 있었어요. 왼손 새끼손가락을 살짝 치켜 올리는 버릇이었지요. 조그만 게 참 귀엽게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남자의 어깨가 화들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 없이 울더군요. 어깨가 들썩거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물수건이라도 가져다 드릴까 했는데 남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입모양만 겨우 읽을 수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죠. 저 버릇 새끼손가락 지켜드는 거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르친 적 없다고, 아이가 원래 그렇게 친다고 수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럴 리가. 남자는 중얼거리듯 말하고는 수리점 안을 다시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하늘이가 조금 전까지 가지고 놀던 그 튜닝 해머였어요. 남자는 후다닥 다가가서 해머리를 씹어들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보고 은장식을 만져보고 나무에 새겨진 이니셜을 손톱으로 훑더군요. 이게 여기 왜 있습니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죠. 하늘이를 주었을 때 바구니 안에 함께 있었다고. 그래서 쭉 간직하고 있었다고. 바구니? 어디서 주었습니까? 저는 그날 밤 얘기를 했어요. 재개발구역 뒷골목, 피아노 의자 밑 빗속에 버려진 아기. 말하면 할수록 남자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피아노 의자, 수납형 벤치 말입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우리 아내 거였어요. 7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튜닝 해머도 제가 아내한테 준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이니셜까지 새겨서 선물했던 건데. 남자는 해머를 꼭 쥐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럼 저 아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이를 쳐다봤어요. 제 아들이란 말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하늘이한테 다가갔습니다. 아이 얼굴을 참참 들여다보더니 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거기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여자도 왼손 새끼손가락을 살짝 지켜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랑 똑같은 버릇이었죠. 그날 이후 남자는 매일같이 수리점에 찾아왔습니다. 민성훈, 세계적인 지휘자라더군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큰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허름한 우리 수리점에 와서 하늘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걸었어요. 그냥 멀찌감치 앉아서 아이가 피아노 치는 걸 지켜보기만 했죠. 며칠이 지나니까 조금씩 가까워지더군요. 이 음은 이렇게 치는 거야. 손목 힘을 빼고 손가락 끝으로만 누르렴. 아이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하늘이도 처음엔 경계하던 게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듣고 고개 끄덕이고 다시 쳐보고 그 모습을 보는 게 참 묘했어요. 기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하늘이가 잠들고 난 뒤 민성훈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서류 한 장을 내밀더군요. 99.9% 친자 확률이었어요. 7년 전 일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입모양을 읽으며 들었죠. 당시 그의 아내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이벌 연주자 쪽에서 협박이 들어왔대요. 콩쿠르를 포기하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아내는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혼자 도망쳐야 했답니다. 만삭의 몸으로 빗속을 헤매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거죠. 아내는 아이를 살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민성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아이를 숨기고 자기는 일부러 큰 길 쪽으로 뛰어나갔어요. 그쪽으로 시선을 끌려고. 그러다가 차에 치였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대요. 아이는 실종됐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7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있었네요. 민성훈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당신한테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저는 손사래를 쳤지요. 뭐 당연한 일 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민성훈은 다른 말을 꺼내더군요. 하지만 이제 하늘이는 제가 키워야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신이 정성껏 키워준 건 압니다.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저 아이 재능을 이런 곳에서 썩힐 순 없습니다. 민성훈은 수리점 안을 긁어봤어요. 먼지 쌓인 선반, 녹슨 공구, 삐걱거리는 바닥. 저 아이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어요. 최고의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최고의 무대에 서야 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하늘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아저씨가 네 진짜 아빠래. 너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늘이는 고개를 마구 저었어요. 싫어. 난 여기 있을 거야. 아빠 옆에.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아빠 없으면 피아노 안 쳐. 절대 안 쳐.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고 짠하던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떠올랐어요. 민성훈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수백 명이 호흡을 맞춰 연주하는 웅장한 소리. 제가 느끼는 건 진동뿐이었어요. 나무가 떨리고 현이 울리는 그 미세한 파장. 그것만으론 저는 하늘이한테 온 세상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더 넓은 곳으로 가야 해. 밤마다 그런 생각뿐이었죠. 민성우는 계속 찾아왔어요. 다음 달에 해외 콩쿠르가 있습니다. 하늘이를 데려가고 싶어요. 최고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당신 목까지 제가 책임지겠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휴대폰을 켰습니다. 누가 보내준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민성훈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공연 실황이었지요. 화면을 켰어요. 무대 위에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트럼펫, 온갖 악기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더군요. 민성훈이 지휘봉을 들었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몸을 흔들고 어떤 이는 눈물까지 글썽이고 저게 음악이구나.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하늘이한테 보여준 건 그저 떨림과 진동뿐이었습니다. 피아노 향판에 뺨을 대고 느끼는 미세한 파장, 건반을 누를 때 손끝으로 전해지는 울림,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 무대 위에는 온 세상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웅장하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제가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세계. 휴대폰을 쥔 손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나는 이 아이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하늘이를 보내야겠다고. 그런데 그냥 보내면 아이가 안 갈 게 뻔했지요. 울고불고 매달릴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미워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늘아, 수어로 불렀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오늘부터 피아노 치지 마. 하늘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무슨 소리냐는 얼굴이었지요. 저는 수리 중이던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공구함에서 못과 망치를 꺼냈어요. 아빠, 뭐 하는 거야? 하늘이가 달려와서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피아노 건반 뚜껑에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하나, 둘, 셋. 건반이 완전히 열리지 못하도록 못을 여러 개 박아 넣었지요. 아빠, 왜 이래? 안 돼! 하늘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제 팔을 잡아당기고 망치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밀쳐냈어요. 그리고 수어로 말했습니다. 네 소리는 이제 나한테 소음일 뿐이야. 하늘이가 얼어붙었어요. 진동만 느껴져 시끄러워, 지겨워.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쳐봤자 나는 아무것도 못 느껴. 그만 좀 쳐. 귀찮아. 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해. 하늘이가 수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수리점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지요. 나가! 여기서 나가! 쇠셔터가 덜컹덜컹 내려왔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뛰어왔지만 저는 안쪽에서 셔터를 끝까지 내렸어요. 쿵! 셔터가 완전히 닫혔습니다. 밖에서 하늘이가 셔터를 두드렸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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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주먹으로 미친 듯이 두드리는 게 진동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셔터에 이마를 기댔어요. 아이가 두드리는 진동이 뼛속까지 전해졌습니다. 쿵! 쿵! 쿵쿵쿵!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멈췄어요. 밖에서 민성훈이 하늘이를 데려간 모양이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목이 터져라 울었지만
제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떨리는 것만 느껴질 뿐이었지요. 미안하다, 하늘아. 아빠가 너를 더 멀리 보내주지 못해서 좁은 세상에 가둬둘 수는 없잖니. 손톱으로 바닥을 긁었어요. 시멘트 바닥에 손톱이 깎이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통증도 가슴 한복판이 찢어지는 아픔만큼은 아니었지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를 보낸 뒤로 저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했어요. 술이 일은 계속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죠. 손님도 뜸해지고 몸도 점점 말을 안 듣고 무릎은 삐걱거렸고 허리는 자주 결렸습니다. 피아노에 뺨을 대고 진동을 느끼던 것도 이제는 잘 안 느껴졌어요. 감각이 무뎌진 건지 귀가 더 먹은 건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었지요. 가끔 텔레비전을 켜면 하늘이가 나왔습니다. 쇼팽 콩쿠르 우승자라더군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공연하고 큰 무대에 서고 화면 속 하늘이는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정장 입고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곤 했지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낡은 피아노 하나를 고치고 있는데 수리점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청년 하나가 서 있더군요. 키가 훤칠하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누군가 잘못 찾아온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일어서려는데 그 청년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멈춰 섰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입모양을 읽었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 청년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넓어지고 키는 훌쩍 커지고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때 그 아이 그대로였어요. 아빠, 나야, 하늘이. 청년이, 아니, 하늘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바닥에 앉고 말았지요. 하늘이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제 눈높이에 맞춰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15년 만이에요, 아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에서도 하늘이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목구멍에서 소리를 짜냈습니다. 귀먹은 사람이 내는 어눌한 소리였죠.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아요.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에 갖다 댔어요. 아빠는 뼈로 듣잖아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 느껴져요? 목을때가 떨렸어요. 하늘이가 말할 때마다 성대가 진동하는 게 제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아빠 생각 안 한 날이 없어요. 떨림이 느껴졌어요. 무대에 설 때마다, 건반 누를 때마다 아빠 얼굴이 떠올랐어요. 진동이 커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왜 날 쫓아냈는지, 왜 모진 말을 했는지. 하늘이 목소리가 제 손끝을 타고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근데 알았어요. 세계 무대에 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날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준 거였어요. 저는 하늘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저를 세상 밖으로 밀어준 거. 하늘이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수리점 안을 둘러봤지요. 다음 주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있어요. 하늘이가 수어로 말했습니다. 아빠를 위한 자리 준비해뒀어요. 꼭 와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이는 구석에 놓인 낡은 피아노 의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빗속에서 하늘이를 발견했던 바로 그 의자였지요. 이거 아직도 간직하고 계셨네요. 하늘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의자가 없었으면 우리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의자를 꼭 안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공연 날이 왔습니다. 예술의 전당이라더군요. 평생 이런 큰 공연장은 처음 와봤어요.
천장은 높고 좌석은 떼곡하고 정장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낡은 양복 하나 겨우 빌려 입고 갔죠. 안내 직원이 저를 특별한 자리로 안내했어요. 객석 정중앙, 1층 맨 앞줄도 아니고 2층 발코니도 아닌 딱 중간쯤 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직원이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자리에 앉아보니 발밑 바닥이 나무였어요. 왜 하필 여기지? 의아했지만 곧 알았습니다. 이 자리가 진동이 가장 잘 느껴지는 곳이었던 거예요. 하늘이가 일부러 골라준 거였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위로 민성훈이 걸어 나왔어요. 15년 전보다 머리가 더 새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죠. 그는 지휘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악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무대 한쪽에서 하늘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새까만 연미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민성훈이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발밑으로 뭔가 느껴졌습니다. 쿵. 낮고 묵직한 진동이 나무 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점점 커지고 빨라지고 복잡해졌습니다. 하늘이의 손이 건반 위를 날아다니는 게 보였어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세게. 그때마다 바닥이 떨렸습니다. 의자가 떨렸습니다. 제 뼈가 떨렸어요. 이게 음악이구나.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느끼지 못했던 그 세계가 지금 이 순간 온 몸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한 곡, 두 곡,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객석 사람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가 저렇게 컸구나. 저 넓은 무대 위에서 저렇게 빛나고 있구나. 가슴이 벅차오랐죠. 공연이 끝났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는 안 들렸지만 사람들이 일어서서 손뼉치는 게 보였어요. 하늘이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피아노 앞에 앉더군요. 마이크를 잡고 뭔가 말했어요. 입모형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곡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제목은 의자 밑에 우주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하늘이가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떨림이었어요. 톡, 톡, 톡. 빗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진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커졌어요. 쿵, 쿵쿵. 심장 뛰는 것 같은, 살아있는 것 같은 진동이 전해졌지요. 그리고 갑자기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쾅! 온 몸이 흔들렸어요. 의자가 떨리고 바닥이 울리고 뼛속까지 진동이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무대 위에서 객석의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건반을 쳤습니다. 쿵, 쿵쿵, 쿵쿵쿵. 그 리듬 알아들었어요. 사랑해요, 아빠. 하늘이가 진동으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도 손을 들어 가슴에 얹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그렇게 대답했지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을 길게, 아주 길게 눌렀어요. 그 진동이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공연장 전체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천장도, 벽도, 사람들도. 모든 게 하나로 이어져서 함께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음악이었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음악이었죠.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하늘이를 만났습니다. 민성훈도 함께 있었어요. 셋이서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이가 우리 두 손을 잡았어요. 한쪽엔 제 손을, 한쪽엔 민성훈의 손을. 두 분 다 제 아빠예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한 분은 절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절 키워주셨어요. 두 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민성훈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아버지가 비로소 악수를 나눴죠. 그날 밤 수리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피아노 의자를 쓰다듬었어요. 빗속에서 하늘이를 발견했던 바로 그 의자. 이 의자 밑엔 정말 우주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의자 밑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세상으로 펼쳐졌으니까요.